청년 여성 농업인들의 이런 속 깊은 또 정말 고민해봐야 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뜻깊고 또 이런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마당 코너가 있어서 너무너무 또 진솔한 이야기 정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자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여성농업인에게 문예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현재 5년째 실시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자, 올해는 어떤 분들이 수상하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 분 한 분 뜨거운 축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대상 여성농민의 꿈을 응원해줘를 쓰신 신지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수상입니다. 나는 마님으로 소이다를 쓰신 이상부님, 어울려 피는 꽃의 김미님, 과수원 선생님을 쓰신 백연자님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수상입니다. 어엿한 농부 새 희망꾼이 되다의 최윤진님, 어쩌다 보니 곤충 농부의 김기령님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장려상은요. 장려상 시골로 간 발레리나를 쓰신 이성희님 외 14분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겠습니다. 제5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신지연님과 우수상 수상자인 김미님, 또 이상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총리도 나오고 여성 대통령도 나오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농촌엔 여성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본래대로라면 대동회에서 음식 준비로 바빴을 여성 농민들이 회의장에 모두 몰려가 스스로가 가구의 대표가 되어 투표를 한 것이다. 1가구 1표라는 농촌의 악습을 역이용한 이장 선출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블록버스터급 이야기이다. 그렇게 31살의 젊은 여성 이장이 되었다. 저는 충남 부여에서 유기농사와 토종농사를 짓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여성농민 신지연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농촌에 오게 되었고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농촌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이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여성 농민으로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좀 이런 거를 적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저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 농민들이 농촌에 살면서 겪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개인의 저 혼자서 겪고 이게 뭐 수기의 사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여성 농민들의 문제이고 이게 좀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 의료 문제만 보더라도 서울은 의료의 질을 이야기할 때 농촌은 아예 그 의료의 질이 아니라 병원조차 없어서 고생하는 이런 현실, 이런 농업 농촌의 현실을 좀 많이 좀 알리고 싶었고요. 여성 농민들도 이런 게 그냥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더 좋은 농촌과 더 여성 농민들의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 일을 스스로가 좀 같이 도모해서 더 농촌을 좀 좋게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여성들이 농촌에 살고 싶다, 농사를 짓고 싶다, 이렇게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민 단체에서 홍보를 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는데요. 막상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최근에 여성농민과 관련한 사례 인터뷰나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 농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성 농민이면서 또 혼자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촌이라는 것이,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이
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또 그 속에서도 가치와 보람과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혼자인데 어떻게 내가 농촌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은 많진 않지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겠다 아니면 농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여성들이 있으면 그 마음과 더불어서 또 농촌이라는 사회 서로 기대고 도와주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좀 복원되는 그런 농촌 사회에 대한 자기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좀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도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과 고충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들은 콩잎이 우거진 빗달밭에 시할아버지를 숨어 있도록 했다. 어느 날 인민군이 들이닥쳐 총뿌리를 들이대며 시할아버지의 행방을 물었다. 그런데 건너 곳곳에서 오는 시할머니가 그 콩밭을 손가락질로 가르쳐버렸다. 시할아버지는 그 즉시 생존을 당했다. 그런저런 비슷한 사건 때문에 마을 안은 감정 대립이 심각한 상태였다. 마을의 가구 수는 친정 마을의 3분의 1도 안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얽힌 감정은 거미줄처럼 복잡했다. 마을 안은 불신과 반목의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엉켰다. 마을 전체가 물참이 깨지고 믿음과 신뢰가 실종된 세월이 계속되었다. 저는 전남 무안에서 온 김미입니다.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을 사람들과의 있었던 이야기들을 오셨고요. 결혼해 와서 보니까 엄청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제가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누구하고 말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분단의 그런 역사에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셔서 그럴 수 있겠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렇게 그 마을에 이렇게 아주 쑥대밭이 돼버린 상황이 돼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한 발 한 발 나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이렇게 좀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힘쓴 만큼 마을에 화합되니까 너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에요. 그 농민신문을 꾸준하게 봤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뭘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농민신문이 저한테 유일한 세상의 통로였죠.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제 거기다 한 번씩 글을 써서 넣었었고, 내가 이때까지 농촌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얘기 써야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쓰게 됐어요. 저도 코로나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농촌의 그 여성 농민들이 희망이 아닐까요? 그게 농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살기 좋은 곳, 안 그러면 살기 힘든 곳으로 하는 것은 우리 농민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우리들은 농촌의 희망인데 좀 이 시기를 좀 어떻게는 저도 어떻게 넘겨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농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폐렴은 치명타라더니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머님은 왜 그토록 나를 미워했을까? 잠깐 온전한 정신이 돌아올 때 어머님과 나는 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던 나다. 평소 품었던 원망과 불만이 불효로 남아 무시로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저리다. 예, 저는 평택에서 온 이상분입니다. 신랑하고 시설 채소 하우스를 하고 있고요.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전에 시집 와서 목장도 하고 또 방앗간 정미소를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또 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편안해지려면은 불편한 감정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내려놓다 보니까 좀 편해졌어요. 그래도 그걸 잘 넘기다 보니까 이 형제들하고도 더욱 돈독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과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형제들이 구남매다 보니까 왔다 갔다 막내들을 자주 많이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작물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오이고 호박이고 많이 이렇게 갈 때마다 차에다 잔뜩 실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나누는 걸 저는 나누는 걸 많이 얘기를 많이 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를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어촌 여성문학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활동을 하고 또 제가 농어민 신문에서 여러 해 전서부터 이거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누가 아는 사람이 공모해봐라 했는데 그거를 미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농업 경영인이라고 저는 여자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농업 경영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과 그 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좀 이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히 얘기하고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일들 좀 줄였으면 하고 내 몸 좀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문학회 친구들도 보면은 엄청들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 좀 줄이고 몸 좀 잘 돌보면서 하고 또 제 생각에는 그 공무원들 모양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일한다면 그 선에서 그 손을 놓고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시간 좀 정해갖고 일 좀 했으면 하고. 근데 대부분들 보면은 그냥 밤에도 일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수상자분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결혼 이민 여성 리더 경진 대회에서 수상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결혼 이민 여성 리더 경진 대회는 우수한 이민 여성을 육성하고 결혼 이민 여성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상자들을 제가 호명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민 여성 리더 경진 대회 우수 농업 부문 대상 김미애님, 사회활동 부문 대상 조셀린 발도스타우즈님, SNS 활용 부문 대상 노티연님 세 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상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역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농업환동회 예증은 갖고 노력해 우수농업 부분에서 대상은 수상한 정도농업 김혜입니다. 2005년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면서 한국에 적응하고 1600평 농지에 고추, 감, 무송화를 재배하면 바쁘게 보내는데 수상하게 되어 해가 새롭습니다. 2005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도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농사를 조금 지어보는 했지만 한국의 작물을 처음이라 모든 것을 나섰습니다. 또거나 1600평이 농장은 아주 컸고 처음 겪는 기후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대로 밭은 고려하며 조금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습도 조절, 재배 기술, 빙종해 관리들을 제체적으로 배우고 싶어 농민사관학교 프로그램 신청해 수료했습니다. 배우는 것은 직접 농사에 적용하는 것은 재미도 있고 농장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농사에 적응해서 이제는 베트남에는 재배하지 않았던
고추와 감, 풍성화를 어려움 없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농사짓는 일은 배우고 시장으로 직접 들어가니 한국의 농작물 발매 상황을 눈에 들어왔습니다. 힘들게 수확하는 농작물 혈급 없이 팔아넘고 중간 상인이 거치면서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조금 더 재배값을 받고 고객들에게도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방법은 찾다가 SNS를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한 판매는 경기도 많았고 처음 시작되는 방법에서 처음에 서투르지만 점차 인자뒤로 늘어 베트남, 중국, 홍콩 등의 간말랭이를 직판매하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능숙한 농부이자 온라인 판매 상으로서 농장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궈낸 좋은 질품의 농작물을 직접 판매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애정은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사일 말 말고 이제 한국에서 접근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지난 지 10주년이나 되어 청도군에 접근했지만 처음에는 한국 문화도 어렵고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았고 고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님께서 달처럼 아껴주셔서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치매가 오신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모시면서 효황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 접근하고 청도 농협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여성 대학도 소식을 듣자마자 자원하는 한국 문화와 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통해 지역 어린이들도 저를 독순이라 부르면 애정으로 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 다문화 가족 지킴이 건강한 다문화 가정 대표 모털 다문화 가족 119 생활 안전 강사들의 역할도 말 밑에서 한국을 알리는 리더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청도 농협에서 하는 활동을 많은 참가하고 청도군에서 농사를 지기도 하면 2019년에 청도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게 대로 최근에는 여성 농협인 우수 사례로 농업방송 통해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도군이 며느리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령화되고 젊은 농촌 없이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에 앞장서서 활력을 불어주면서 농촌사회 여성들이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조셀린 발도스 다우스입니다. 20년 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뒤에 저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주변 이민 여성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청천 농협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기회로 대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맞이한 쌀쌀한 날씨는 고향 필리핀에 대한 향수를 더 강하게 일으켜 적응을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한국어를 배우고 농사일을 배우며 낯선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던 중 청천 농협의 권유를 받아 농협에서 진행하는 기초농업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농사일에 서둘렀던 저는 농업 교육을 받으며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천농협에서 진행하는 1:1 맞춤형 농업 교육에서
곽명선 농가 초보 모임 회장님의 멘토로서 함께한 시간을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자립 농업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단기별 농업 교육을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담원와 여성대학에 참여해 회장직을 맡아 담원과 가족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협 프로그램과 함께 농가 주부 모임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도 얻고 지역의 다양한 분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비지도사 자격증으로 지역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었고 듣기를 살려 한국에서 취득한 초등용어 지도사 자격증으로 담원화센터 및 농협에서 동역봉사 활동과 학교에서 아이들 영어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기쁨을 갖게 된 저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행복 나눔 봉사단을 만들어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원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와 담원과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다니 보니 감사하게도 다양한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영광스러운 결혼 이민 여성 리더 경쟁 대회 대상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언제나 함께 해주는 지역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여성 리더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덴 환경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 한경면 농협의 노티현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도전하면서 서톡에 게시글은 올렸던 게 5년 전인데 이제 능숙하게 홍보도 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되어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한글도 몰랐던 제가 문화적 차이는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살이었습니다. 이를 이겨내고자 농협에서 운영하는 활동에 전통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농촌정착 지원과 정부터 2대인 맞춤형 농업교육, 단계별 농업교육, 다문화 여성 대학까지 그 모두 활동에 참가하여 교육은 받았습니다. 농업교육은 받는 한편으로 많은 인연은 맺고 지역사회에 적용해 나가면서 한국과 농산물에 대한 예정은 키워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경면에 적응한 것뿐 아니라 고향 주부 모임 김명순 회장님과도 친정 부모의 연은 맺으며 부녀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받다 배운 농업 지식은 꾸준히 농사일에
적용하며 도왔습니다. 농사시는 하나부터 여러 가지 쉬우게 없었고 특히 판매한 데에는 생각보다 제값은 받지 못해 아쉬웠던 적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6년도에 처음 앳앤앳을 시작하면서 비트집은 홍보했습니다. 처음 올리는 게시물은 서툴렀고 어색했지만 점차 해시태그도 달면서 적극적으로 게시물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문기편도 꾸준히 홍보를 하면서 판매 품목도 늘어나갔습니다. 비트집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재배한 브로콜리, 칼리플라워, 감윤이나 베트남 작물인 스테이크 등도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활동이 수시로 이어지면서 처음에는 작았던 농장 규모가 지금은 꽤 커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판매한 작물이 마땅치 않거나 하나로 마트에 판매할 경우에도 앳앤앳의 게시글은 올리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노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시에서의 활동은 업로드했습니다. 길가다 필 예쁜 꽃은 지껏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은 홍보하거나 농사를 짓는 모습은 지껏 농촌 사회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이제는 394명이 팔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 경로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앳앤앳을 통해 농사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원으로서 자리 잡은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대상은 수상하게 되어 기쁘습니다. 앞으로도 앳앤앳을 통해 농촌사회를 홍보하고 팔로를 개척하면서 여성 리더의 영확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농촌 유학 경진 대회 수상자 소개 순서입니다. 농촌 유학은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농촌의 자연 환경이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농촌 유학 경진 대회의 대상을 수상하신 위한결님께서 농촌 유학을 통해서 자녀를 성장시킨 경험담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시청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논산에서 농촌 유학을 하고 있는 위하랑의 아빠 위한결입니다. 네, 수기를 처음에 뭐 이렇게 준비해서 쓰긴 했는데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저희 오랫동안 같이 다녔던 농촌 유학센터에 큰 선물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그 가습기 사건 때도 저희 아이가 약간 피해를 입어서 좀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유를 목적으로 아이를 농촌에 유학 보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한 2, 3년간은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토피라든가 폐기능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가 됐습니다. 농촌 유학을 저희 아이는 이제 7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매일같이 뭐 보습제를 바르고 기침이 좀 굉장히 심했어요. 누가 매일 매주 병원에 가고 막 그랬던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농촌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바로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기침하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고 또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토피 때문에 막 긁고 잠을 못 잔다든가 뭐 진물이 생긴다든가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먹는 음식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뭐 패스트푸드나 어떤 과자 뭐 어떤 그런 거에 일체 잘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양념이 과하게 되는 음식이 아니에요. 뭐 그냥 바로 그 텃밭에서 바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조리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위주의 식단으로 바뀐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입는 옷 자체도 자연 속에서 어떤 그렇게 만든 옷들도 많이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라든가 건강,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당초 기대했던 거는 다 충족이 되지 않았나. 또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또래의 도시 아이들보다 성장이 좀 더 단단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시라면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뭐 2년씩이라도 좀 보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농촌 유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뭐 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떤 분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여성분들이 활동을 많이 잘 하고 계신데요. 이 농업 분야에서도 여성 특유의 어떤 섬세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발휘하셔서 그런 분야에서도 잘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상 수상자이신 위한결님의 바람처럼 이 농촌 유학이 더 많은 분들한테 활성화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장 여성 농업인들의 다양한 농사 비법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농사 비법 경진대회 소개와 시상이 있겠는데요. 행사 진행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비법 경진대회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이주연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식품부와 함께 전국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쉽고 편한 나만의 비법들을 발굴하여 전파하는 농사비법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의 많은 여성 농업인분들이 농사비법과 생활비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며 농기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6개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작으로 경남 경주 이영희님의 농작물 수분관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영희님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우수상인 농촌진흥청장상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수상작으로는 전북 고창 최미안님의 1인 농업인을 위한 하우스 작물 이동 및 농업용 소품 연결을 위한 이동카와 강원 홍천 손경희님의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한 도둠판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두 분에게도 부상으로 각각 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장려상인 농협중앙회장상으로는 전남 무안 윤미수님의 파종과 정선이 편한 참깨 농사, 강원 횡선 낭강현님의 포크와 스푼 농법, 강원 양구 용옥천님의 유기농 태양초 고추 농사 비법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신 세 분께는 부상으로 상금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쉽게 선정되시지 못한 분들도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는 수상작의 상용화와 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 많은 여성 농업인들에게 소중한 농사 비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주연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모두의 노력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을 더 희망차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수상을 하셨는지 또 수상자 여러분들만의 농사 비법이 담긴 영상을 한번 만나보실 텐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소개드릴 농사 비법은 농작물에 물을 쉽게 주고 그리고 물을 주면서 영양제와 비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활개선 경주시 연합회 직전회장 이영희입니다. 저는 경주시에서 32년 벼농사를 지었고요. 19년 차 부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부추 농사를 짓는데 부추 농사 짓는 옆 짜투리 땅에 부추 아닌 다른 작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재래시장 가서 부추, 오이, 수박, 토마토, 가지 등 여러 가지 모종을 구입해 옵니다. 심어서 보면 7, 8월 햇볕이 강하고 비도 잘 안 내릴 때는 그 작물에 물을 준다고 물을 줘봐도 햇빛이 강해서 빨리 말라서 그 농작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물은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 작물에 물, 햇볕, 영양제만 제대로 공급하니까 꽃도 많이 피우고요. 결실의 수확량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물 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다른 작물에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수확량도 늘어서 참 좋았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셔가 보고 가시는데요. 수분 공급이 용이하니까 수확량도 많아졌고 농작물 이렇게 재밌게 짓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수확물을 저한테 사진 찍어서 공유할 때도 있는데요. 농사의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다고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로 한 번씩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1인 여성 농업인이랑 그다음에 청년 농부들이 아무래도 혼자 인력이나 이런 것들 너무 부담이 많이 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작물 이동할 때 여러모로 좀 많이 활용도가 좋은 그런 수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창에서 맛깔스럽게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최미화라고 합니다. 하우스는 일장의 하우스가 많아요. 비닐에 작물 사이에 바퀴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치를 재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옆에 이 고랑 사이로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그 수레카가 움직이면서 누구나 좀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높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좀 저의 이제 허리 사이즈에 맞게끔 높이를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키가 크거나 또 키가 더 작거나 하면은 이 높이 사이즈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또 바퀴를 좀 더 작은 걸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또 그 틀을 또 다양하게 또 만들 수가 있어요. 하우스의 간수나 이런 자재들을 설치나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게끔 사다리 효과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좀 혼자 일을 볼 때는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홀에서 내용물을 손님한테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음식들을 배달하는 이동을 하는 카트를 생각하고 초본을 거기에서 먼저 본따서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 여성 농업인들이 많아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허리나 다리에 좀 힘이 들간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나르면은 일을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많이 고단한데 그런 좀 힘든 것들이 덜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유익하다고 많이 해주십니다. 앞으로는 이제 또 배터리랑 모터를 달아가지고 다른 일을 같이 보면서 수레 이동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다음 단계 계획이기도 합니다. 1인 여성 농업인, 1인 청년 농부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마술 같은 수레카입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그리고 어떠한 농자재 소품이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우스 위에 이것들 설치를 직접 여성농부라고 이제는 겁내지 마세요. 직접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다리 효과까지 1인 3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예,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와 사과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송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랫동안 시설 재배로 농사를 지어왔는데요. 바닥이 고르지 않은 밭고랑이나 좁은 나무들 사이에서 높은 것의 동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발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핏박스라고 이야기하는 플라스틱 바구니고요. PVC 파이프를 케이블 타이나 철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잡이로 이용을 하고요. 플라스틱 바구니를 발판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이용을 해서 높은 곳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밭고랑의 편편한 부분을 찾아서 다니면서 나무 가지를 피해서 사다리를 설치를 하고 오르내려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무릎에 무리도 많이 가고 작업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부분들을 작업을 할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계속 무리가 갔었고요. 발판이 사다리에 비해서 놓는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밭고랑이 고르지 않아도 적당한 위치에 놓고 작업을 했을 때 예전에 높아서 하지 못하던 것까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나무 과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 사이에 폭이 굉장히 좁아서 사다리 설치가 많이 어려운데요. 바구니는 적당한 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부위까지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또 바닥에서 높은 부분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고소차에서 많이 허리를 구부려서 작업하던 양이 줄어서 허리에 무리도 많이 없어지고 사다리 오르내리면서 생기던 무릎 관절에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을 작업할 때에는 앉아서 할 수 있게 되면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아도 되어서 다리가 한결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미자와 애호박 농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성 농민분들이 높은 곳에 작업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다들 함께 사용하고 계시고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고 계세요. 대한민국 여성 농업인들의 자긍심과 또 사기를 진작하고 여성 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제2회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긴 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행사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각 단체 대표님들의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줌으로 연결되어서 화면을 통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겠는데요. 자, 화면 지금 보이십니까?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서 소감을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농가 주부 모임 전국 연합회의 강부녀 회장님, 오늘 행사 어떠셨는지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2년째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을 기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님이 말씀하신 일미철근을 생각하며 130만 우리 여성 농업인이 수고와 땀의 대가가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청년 여성의 좀 더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과 농부의 새벽,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와 같다는 노래를 생각하며 1년 후 제3회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도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을 힘차게 외쳐주신 강부녀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님 오늘 행사 어떠셨는지요? 자, 강현옥 회장님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마이크 소리가 지금 잘 안 들려서요. 우리 강현옥 회장님께서 마이크를 켜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잘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연결이 잠시 끊어졌는데요. 그럼 다음 회장님부터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전국여성농업인 센터협의회 임덕규 회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여성농업인 센터협의 회장 임덕규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다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함께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여성농업인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느꼈고요. 오늘 각 시간마다 각 단체마다 또 그리고 청년 여성농업인들 토론회 이런 데서 정말 이 각 지역에서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농사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진짜 농촌의 기둥이 되고 있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그 어려움과 또 노력과 그 힘을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성대한 행사가 되고 그리고 또 정말 대면 행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정말 오늘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생명을 키우는 세상의 어머니 여성농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옥희 회장님을 이제 내년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에는 현장에서 좀 뜨겁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이수건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리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회장님. 네, 오늘 청년 여성 농업 농촌의 미래 주제를 가지고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과 또 국제 포럼 행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 여성의 미래가 보장되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특히 오늘 뜻깊은 날 정말 영부인께서 축하 영상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 농업인이요, 오늘 수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22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고 화이팅 하시고 농업 농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수건 회장님의 힘찬 소감 한마디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농식품 여성 CEO 연합회 구경숙 회장님께도 소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구경숙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자, 구경숙 회장님께서 잠시 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 장슬기 회장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장슬기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의 장슬기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을 한국에서 개최한 지 2회째 맞이했는데요. 현장에서 계속 이제 토론도 하는 거를 듣고 토크 콘서트도 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청년 여성이 주제가 되어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농업인과 청년 여성 농업인들의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영부인님께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주실 때 조금은 소외된 느낌으로 걸어오던 농업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청년 여성 농업인이 살고 싶은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화이팅이에요. 네, 구경숙 회장님 대신에 농식품 여성 CEO 연합회 남영순 사무총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자, 장슬기 회원님의 이야기, 회장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여성 CEO 연합회의 남영순 사무총장님 소감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2회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가 정말 잘 해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년 여성 농업인들도 저희 기성세대 여성 농업인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잘 성장해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여성 기업인으로서 농업인이자 기업인으로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연결이 안 되어서 소감을 못 들어봤는데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의 강현옥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강현옥 회장님께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지금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소감 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 양옥희 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연홍 회장 양옥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좋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저는 이제 들으니, 이제 한쪽에 치우친 경향도 있지만, 준비해 주신 분들의 수고가 참 보였고요. 이제 농업의 미래가 있다는, 농촌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정말 이 기후위기, 코로나, 우리가 이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농업에도 이 기후위기가 굉장히 커다란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 농민들이 정말 우리의 소리를 내고 농업의 현장에서 독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농업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프로그램, 풍성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옥희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 상태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해서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강현옥 회장님, 지금 소감을 한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 오늘 소감은 못 들었지만요. 자, 화면이 켜진 것 같습니다. 강현옥 회장님,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강현옥 회장님의 얼굴은 잘 보이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소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손짓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우리 강현옥 회장님께서 또 반가운 얼굴을 비춰주시고 또 행사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아쉽지만 소감은 오늘은 못 들었지만 또 저희는 여성 농업인들과 계속해서 만날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소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님께서 역시 소감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청해 듣겠습니다. 네, 김영란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감에 이렇게 여성 단체의 단체장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신 것을 보면 정말 오늘의 행사가 여성 농업인의 축하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모두 많이 수고하셨고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곳에서 일하시는 농촌 여성 농업인들을 저희가 오늘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과 연결해서 또 일본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저희 여성이 처한 현실은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오늘 느꼈고요. 제발 내년에는 좀 이 행사가 정말 축제가 되어서 정말 앞에서는 우리 여성 농민들이 이런 토종 종자도 그렇고 또 먹거리도 그렇고 뭔가 막 이렇게 행사가 이어지고 또 안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해서 여성 농민이 그야말로 농촌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렇게 한 일보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단체장님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란 위원장님의 소감까지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평생 대한민국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분이시죠.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 여성 정책팀장님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서 전국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여성농업인 여러분 관심과 참여 그리고 우리가 해낸 오늘의 행사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사실은 이 행사를 준비할 때 오늘을 축제 같은 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모여서 끼를 발휘하고 서로의 꿈도 확인하고 열정도 나누고 그런 날로 하고 싶었는데 얼굴을 못 맞댄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건대 내년에는 우리가 서로 눈빛과 이 열정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뜻깊었던 게 청년, 미래의 농업의 주체인 청년을 주제로 행사들이 진행이 된 거 하고요. 또 이 김정숙 여사님이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여성농업인들한테 많은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의 내용은 유튜브를 조금 줄여서 계속 유튜브에 이걸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걸 다운받아서 자료로도 활용하시고 또 좀 그 안에 있는 정책 컨텐츠라든가 노하우들 서로 공유하시고 이럴 수 있도록 뒤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 농민들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정도, 연구자도, 또 현장도, 중간 지원기관까지도 항상 원팀으로 일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원팀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하게 성장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미란 농촌 여성 정책 팀장님께서 이렇게 소감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역시 여성 농업인들의 데모답게 누구보다 마음을 깊게 헤아려 주시고 또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제2회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요? 이로써 오늘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업인 단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바쁜 영농 일정 중에서도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전국의 모든 여성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다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비춰주고 계시는 여성농업인 단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서로에게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서로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돼서 행사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좀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끼와 재능 넘치는 우리 청년 여성 농업인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 뵙고 싶고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촌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희망입니다. 자, 이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농촌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고요. 저도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청년 여성 농업인 분들과 여성 농업인 모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회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